지구 시스템 중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 이러한 활동들은 한 곳에 축적되어 있었던 지구 내부 에너지가 급격하게 방출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화산이 분출할 때 지구 내부에서 탄소, 수증기, 그리고 암석 덩어리, 암석 조각 등 많은 물질들이 함께 방출이 되고요. 이 화산이 또 분출할 때 지진도 함께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 이러한 지진과 화산 활동은 지구상에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 특정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구 전반부 아무 데서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는 지역이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을 우리가 지진대,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나는 그 곳을 화산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 지진이 그리고 화산 활동이 발생한 지역을 보면 화산대와 지진대는 거의 일치하는 그러한 변화를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대륙의 주변부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발생 지점을 표시해 보면 띠 모양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태평양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환태평양 그 부분에서 많이 지진,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그러한 위치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하나의 이론입니다. 지구의 표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판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연결되어서 지금의 지각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론이죠. 이 판 구조론을 이용해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그 지진 활동, 화산 활동의 원인,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나 화산 활동 등 직권의 변화를 판의 움직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 이 판 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지구의 성층 구조를 한번 볼까요? 지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멘틀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멘틀이죠. 멘틀 중에 윗부분은 지각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 아래쪽은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권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약권이라고 불리우는 이 부분은 열에 의해서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을 아래쪽에서 받으면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작아지게 되는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 또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대로 하강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멘틀의 움직임으로 지각 변동 또는 뭐 화산 설명하는 이론인데 여기에서 판이라고 하는 것은 멘틀의 윗부분으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부분과 그리고 지각 부분을 합해서 우리가 판이라고 합니다. 또는 암석권이라고 하고 이 암석권, 이 판의 움직임으로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을 설명하는 그러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 윗부분이 판이 되겠죠. 암석권.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이 연약권이 되겠죠. 연약권은 유동성이고 아래에서 열에 의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판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움직임이 있다 하더라도 특정 지역으로 지진대와 화산대가 밀집되어 있는 현상은 안 일어날 텐데 그러한 모든 일련의 변화를 보니까 바로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연약권이 대류를 한다는 건 이렇게 보면 이쪽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또 그러다 보면 이게 하강을 하게 되겠죠. 하강하는 부분은
아마 판이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승하고 하강하는 이러한 원인에 따라서 판의 움직임이 달라질 텐데, 상승의 경우는 판 아랫부분이 서로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판의 연결 부분이라면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올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판의 연결 부분이라면 하강하는 경우에는 판은 서로 가까워지는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텐데,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판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는 발산형 경계, 또 수렴형 경계, 그리고 보존형 경계로 나뉩니다. 그 중에 발산형 경계를 먼저 살펴볼게요. 발산형 경계라고 하는 것은 멘틀 대류가 상승을 하게 돼서 판과 판이 멀어지는 경계입니다. 지금 여기가 멘틀이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판과 판이 멀어지게 되면 이 연결 부분에서 판과 판이 멀어지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내부 물질에 의해서 새로운 지각이 생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여기에서 화산 활동도 동반할 수가 있고, 판과 판이 움직임이 있으니까 지진 역시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하고 해령 또는 열곡대가 발달한다. 자, 해령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속에서 새로운 지형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요. 열곡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지면서 새로운 지형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열곡이라고 하고, 이러한 새로운 지형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지형을 열곡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서양의 중앙 해령이나 동아프리카 열곡대 등은 바로 발산형 경계에서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새로운 지형이 되겠습니다. 수렴형 경계 살펴볼게요. 멘틀 대류의 하강으로 인해서 판과 판이 가까워지는 이러한 판의 경계를 수렴형 경계라고 합니다. 판에는 대륙판이랑 그 다음에 해양판이 있죠. 이렇게 수렴형 경계인 부분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수도 있고,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날 수도 있고,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날 수도 있죠. 자,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경우에는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되지만,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게 되면 섭입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대륙판 아래로 이제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섭입이라고 하는데, 섭입 과정에 의해서 만약에 이 판이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판이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화산 활동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진도 동반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판과 판이 만나면서 위아래로 한쪽이 밀려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충돌이 발생한다든가, 그래서 만나는 판의 종류에 따라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을 하면 섭입대가 생기고 화산과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해구라고 하는 것은 섭입하는 과정에서 움푹 패인 그러한 지형을 말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페루와 칠레 해구가 이에 속하고요. 열도라고 하는 것은 바닷속에서 섭입대가 형성되면서 화산 활동에 의해 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형을 호상열도라고 하고, 안류산 열도에 의해서 예가 되겠습니다. 안류산 열도가. 습곡 산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판과 판이 만들면서 이제 압력을 받아서 지형이 꼬불꼬불해지는 산맥 형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안데스 산맥이 대표적인 습곡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도 습곡 산맥이죠. 그러니까 판과 판이 만나면
횡 압력을 받게 되고 그 압력에 의해서 지형이 산맥 모양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해서 수렴형 경계 살펴봤습니다. 보존형 경계는 두 판이 반대 방향으로 어긋나는 그런 판의 경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두 판을 위에서 봤다고 생각하면 A판은 아래쪽으로, B판은 위쪽 방향으로 어긋나게 되죠. 이러한 어긋난 지형을 단층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대류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멘틀이 이동하는데 A판과 B판의 움직이는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A판은 좀 빠르게 움직이고 B판이 느리게 움직인다면 이렇게 끊어질 수 있겠죠. 이러한 경계를 보존형 경계라고 하고, 이때 만들어지는 지형은 변환 단층이 발달합니다. 신 안드레아스 단층이 보존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변환 단층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발생하는지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지진 그리고 화산 활동에 의해서 다양한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는 피해 종류를 한번 보면 생태계가 파괴된다든가 아니면 도로, 건물이 붕괴되기도 하죠. 교통마비가 올 수도 있고요. 화산재로 뒤덮인 산, 들, 밭, 건물,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또 많은 화산재로 인해서 태양복사 에너지의 양이 지구에 적게 도달하게 되고 기온이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농작물에 냉해 입을 수도 있고, 또 인명 피해 등도 일어날 수 있죠. 인명이 많이 죽는다든가 다친다든가 하는 등등, 환경적, 사회 경제적 손실 등 굉장히 규모가 큰 그러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화산활동 또 지진을 막을 수는 없겠죠. 단지 예측하거나 어떠한 그것에 발생했을 때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그러한 방법으로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인공위성을 통해서 지형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측하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게 되면 피신을 한다든가 또는 안전교육을 꾸준하게 진행해서 이러한 지진화산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숙지하고 있도록 한다든가, 또 건축물을 지을 때 요즘에는 내진 설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 건축 허가가 나거든요. 이러한 대책은 손실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이죠. 긍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화산 분출물 속에는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한번 논이나 밭에 화산 분출물이 덮여서 시간이 지나면 땅이 많은 영양분에 의해서 비옥해집니다. 그로 인해서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요. 또 화산지대 근처에서는 온천 또는 지열 발전 등으로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